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 9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날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꾸벅. 네. 이게 이미 저희가 편성표로 한번 알려드렸어가지고 오늘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어떤 방송을 할지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현대차 코나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부터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오늘 다룰 현대전기차 이제 코나의 그 화재 사건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몇 차례 정도 이제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코나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인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모두가 주목하라는 차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부합하는 모델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차종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이 13번째 화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나가 출시된 첫 해인 2018년에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5건, 그리고 올해인 2020년에 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10월 16일이 돼서야, 그러니까 첫 화재가 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코나에 대해서 시정 조치,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16일 금요일에 녹화했는데요. 그 사이에 또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북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코나에부에서 불이 났다는데요. 관련 뉴스를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인정돼 어제부터 리콜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코나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차량 뒷바퀴 주변 하단부에서부터 번진 점으로 미뤄 이번 화재도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2018년 출시 이후 코나 전기차에서 발생한 불은 모두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 코나라는 존재는 알았었는데 네. 실은 저도 이런 화재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출시를 2018년도에 했는데 근데 2020년도까지 13차례나 네, 했다는 맞습니다.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이 자체에 뭔가 차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뭔가 방화라든지 그런 사건보다는요. 네, 아직 사고 원인을 확정을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현대차가 국토부에 화재 원인을 담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 셀이라는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원이 같은 차종의 2건의 화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사람이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불을 낸 게 아니라 기계적 결함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실은 거의 2년 6개월 동안 13건이나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 너무 놀라서 그래 무슨 차량에 뭔가 결함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또 다 알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저 그럼 다시 이제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도 전기차 코나는 알지만 이 화재 사건을 잘 알진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 화재 사건, 이 코나 화재 소식을 전한 언론 얼마나 되나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나 화재 소식을 신문지면에 실은 기사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4, 5월에 각 한 건씩 총 2건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도 2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보도가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일보의 6월 16일자 기사만 있었습니다. 10월 4일 13번째 화재가 난 직후 저녁 종합 뉴스로 다룬 방송사는 딱새고 찢었는데요. MBC와 SBS, TV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은 차량 제품명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죠. 현대자동차 코나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 출시된 이후 13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일부 화재는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국과수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E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코나 EV 차량에 불이 난 건 이번이 12번째입니다. SBS 오늘 새벽 2시 47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9월 26일 그리고 10월 4일 연달아 차에 불이 나자 8건의 기사가 추가된 네.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불량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10월 8일 전까지는 지명 기사를 단 한 건도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2차례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이때도 6개 종합일간지 그리고 2개 경제지에서는 관련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살펴보면은 그 해는 5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지면 보도를 했고요. 매일경제는 온라인 기사 한 건만 작성을 했습니다. 좀 충격적일 정도로 언론 보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네. 13건이나 있었음에도 보도가 이렇게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박채린 활동가가 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보도 건수가 이제 적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였는데요. 어떤 점이 뭐 내용이 좀 부실했다고 보셨는지. 네, 일단은 대부분의 기사가 단건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 차량의 기업명인 현대자동차를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보였습니다. 네, 이번 화재 차량을 온라인에서만 한 차례 보도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4일자 기사에서 불은 충전 중인 코나 전기차 한 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라고 할 뿐 현대자동차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일경제 10월 4일자 기사에서도 코나 차량이라고 할 뿐 브랜드명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와 관련한 다른 경향신문이나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브랜드명과 차종을 모두 언급을 했거든요. 8월 14일자 기사로 제가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사고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한 번 충전에 1000km 생. 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명확하게 현대차 코나라고 적고 있고요. 홍보성 기사에는 완전 그냥 현대차 거고 코나라는 현대차라는 브랜드의 코나라는 종이야라고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네요. 제목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코나 글로벌 판매 10만 대 돌파 이런 기사에서도 현대자동차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홍보성이 짙은 기사에서는 헤드라인부터. 그렇죠. 그 브랜드명과 차종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화재 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언급하지 않고 네. 그리고 코나를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할 때는 현대자동차 코나를 둘 다 언급한 건데요. 이것을 보면은 주요 광고주인 대기업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사 작성 방식을 좀 달리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박채린 활동가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홍보성 기사를 언급한 거 보니까 정말 헤드라인부터 그 내용도 이제 살펴보면은 분명히 얼마나 좋은 차종이 또 이런 거는 온라인 기사로 보면 되게 때깔 좋게 그 그쵸. 차 이제 사진도. 사진까지 착 넣어가지고 홍보 그거 사진까지 착 넣어가지고 뿌려주는데 이번에 그러면 과연 홍보성 기사는 얼마나 있었는지도 좀 이 화재 사건 대비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올해 6건이나 날 동안 신문 보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나를 홍보하는 듯한 온라인 기사는 74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코나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홍보성이 있는 내용을 추린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코나 화재를 전한 온라인 기사 18건과 비교하면은 4배가량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를 하면은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코나 홍보성 기사를 한 건 정도 실었더라고요. 네. 근데 계열사인 조선비즈를 찾아보니까 광고에 가까울 정도의 기사가 8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선 미디어 그룹 내에서 조선비즈가 아무래도 경제 쪽을 네.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조선일보 보면은 그 지면으로 받아보면은 컷으로 실리는 맞아요. 기사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홍보성 기사를 많이 실었다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번째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네.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10월 4일 날 화재가 났는데 10월 5일 날 실린 기사를 보면은 매일경제 기사는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1%대 저금리 할부 중심으로 구성된 10월 판매 조건을 5일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2.5% 저금리 할부가 가능한 모델로 코나를 언급했습니다. 빨리 사라 요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도 이제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율이 4위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화재 사고에 관련한 보도는 없었고요. 저는 박채린 활동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처음부터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얘기도 너무 충격적인 게 화재 사건이 난 다음 날 이렇게 홍보성 기사들이 나왔고 네. 막상 화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지점인데요. 네. 이번 모니터 보고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경향신문부터 조선일보 뭐 경제지까지 다 이제 모조리 골고루 잘못한 점이 많아서 이제 박채린 활동가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채린 활동가가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한 매체가 있어요. 바로 한국경제인데요. 네. 이게 이유는 뭔가요? 한국경제에서는 화재 사고를 지면과 온라인에서 총 3건을 다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모두 현대 자동차의 입장만 담은 기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긴 했는데 그게 현대자동차 입장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6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살펴보면요. 기사 제일 먼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현대차 사과로 기사가 따옴표로 이렇게 시작을 네, 하나요? 네. 기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의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을 계속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사만 살펴보면은 특정 기업의 입장을 전달한 대변지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제목 보니까 제목도 정말 그냥 대놓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보니까 10월 6일자 한국경제 기사는 잇따른 코나 차량 그 화재 불안한 소비자 현대차 깊은 사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제목을 썼고요. 정말 말씀대로 박채린 활동가의 말대로 좀 현대자동차의 대변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광고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좀 좋은 말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기사 작성할 때도 광고주를 좀 의식해서 좀 현대자동차는 좀 빼자.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걸 충분히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고요. 박채린 활동가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코나 화재, 분명히 뭐 이제 화재가 난 것은 물론 현대자동차의 문제이겠지만 이거를 다루는 점에서도 언론이 책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보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정도로 구매를 권장하는 전기 차종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기 차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나에 잇따른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는 일은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과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가려주거나 그리고 홍보성 기사로 편들어주면서 두루뭉실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언론에 충실한 사실 보도만이 저는 코나의 14번째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실은 이 현대차 코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보고 또 보고서를 봤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BMW도 이제 화재 맞습니다. 사고 이런 거 났을 때 정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뭐 ENG인가? 뭐 관련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던 부품명도 저는 언론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그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정말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보도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좀 비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 코나 화재 사건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해야 됐는데 뭐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적이니까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정말 사건을 단건으로만 전달해서 시청자라고 하기 좀 그렇고 독자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그 사건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 오늘 마무리 해보고요. 또 더 덧붙인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916회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강민구 판사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다시 민사 13부라는 언론 전담 이제 재판부에 총괄을 하는 인물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라고 제가 임동준 활동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요.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피케이님 거 읽어주실까요? 네, 저런 문자를 보내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으니 공수처 설치만이 답이네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문자를 받은 분이 다시 심지어 그거를 언론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뉴스타파, 스트레이트, 네. 뭐 한겨레 등등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언론 전담으로 가신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시민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런 판사가 버젓이 다시 재판에 선다는 게 너무 어이없네요. 뭐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건 놀랍지도 않은 게 더 놀라움이라고 하셨어요. 워낙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 보니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신 것 같아요. 장그래님 것도 읽어드릴까요? 네, 사법부가 국민을 우습게 안 해. 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그거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주부터죠. 월요일 방송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탈곡기 하이 삼성 장충기 문자 보낸 판사가 언론 전담 재판을 총괄한다라는 제목의 하이라이트 방송 댓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섭님, 제대로 짚었네요. 민원련 최고. 1등이다 해주셨어요. 1등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줄서기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댓글 더 많이 달려서. 네, 또 다른 분들 거 읽어주실까요? 네, 최님 거 읽어드릴게요. 강민구 같은 사람이 다시 재판에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 언론사는 뭐 하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도 없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게 임동준 활동가가 왔을 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월 12일 그 하루치의 보도만 자기가 이제 봤을 때 한겨레 한 건이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제가 혹시 우리가 또 그냥 하루 보고서 한 건 나왔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 그 다음날 보도했어라는 언론이 있을까봐 제가 그 김진애 의원이 질의를 했던 10월 7일이었거든요. 그 날짜가. 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우리 방송하는 날까지 그 스크랩마스터 저희 그 확인하는 걸로 강민구라는 이름을 쳐서 몇 건이 나오나 봤는데 그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거 말고 뭐 동명이인 관련 말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룬 거 그때까지 이 한 건이었어요. 한겨레 한 건.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BGYJKK님 것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실 청탁성 문자가 오고 갔다는 사실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언론에서 지적당한 법조계 인물이 언론 관련 재판을 맡게 된다니 신뢰가 안 가긴 하네요. 오늘도 민원연 덕에 하나 더 배워갑니다. 짤막하게 하이라이트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야겠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방송도 하이라이트 올라갈 테니까 화요일에요. 그것도 재밌게 좀 흥미롭게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박수 너무 크게 쳤어. 무당탕탕 민원련. 근데 돈 많이 줬다.